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계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한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봅니다. 먼저 저출생과 노인복지, 청년 관련 정책을 짚어봅니다. 기독교계는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교육에 관한 정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노동 관련 정책에선 각 정당별로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목회자 수급 불균형이 불거지면서 예장합동총회가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자격 요건에 부교역자 사역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여성 사역의 활성화, 정년 연장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계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주목해야 할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기독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각 정당들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저출생과 노인복지, 청년 관련 정책을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정당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 마련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혼, 출생,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 실현을 목표로 두 자녀 가구에게 24평형, 세 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 가족 모두 행복과 촘촘한 돌봄, 양육 환경 구축 정책 등 10대 정책 가운데 각각 2개의 정책을 저출생 극복과 돌봄 확대 공약으로 할애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유급 아빠 휴가 한 달 의무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을 내세웠습니다. 육아 동료 수당 활용 활성화와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도 제시했습니다. 또 늘봄 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과 시설 확충,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에 비중을 뒀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비 제공,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사교육비 경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를 설치하고 저출산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독교계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과 같은 노인 복지 영역을 주목해왔습니다. 고독사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및 정착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좀 구축해 줘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인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어르신 식사와 주거, 활기찬 노후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기독교계는 청년 정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청년 주택 마련 지원 강화를 내세웠고 두 정당 모두 대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청년 일자리 확대, 녹색정의당은 청년 부채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계는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교육에 관한 정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정당별로 공약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앞에서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공통적으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아리백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아리백 이행을 적극 지원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환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색 생활 분야 인센티브 연간 50만 원 상향과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추진 등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도 내세웠습니다. 양당 모두 탄소 배출 저감이란 공동의 목표를 내세웠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녹색정의당은 탄소세 부과와 기후배당 도입 등을 내세우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또 기후재난 대응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과 녹색주택 100만 호 공급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노동정책에선 근로시간에 관한 입장이 정당별로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일제히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엔 관련 공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주 4일 또는 4.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공짜 노동을 근절할 것과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차별 해소,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4일제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채용 광고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용 갑질을 근절하고 무분별한 인턴 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등 노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제도를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교육정책도 주목되는데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아이 돌봄 서비스의 국가 무한책임 보장,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 돌봄 재능학교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의 70%까지 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 민간 돌봄으로 확대하고 초중고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의 수혜 범위 확대와 대학 기숙사 확충,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영유아 학교 무상교육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제시했으며 개혁신당은 초중학생 대상 수학 과목 수업 강화와 기초교육의 과학기술 비중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돌봄 전담기구 신설과 사회 배려 선발 등 가치를 반영한 대입 전형 설계를 공약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꼼꼼한 공약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목회자 수급 불균형이 불거지면서 예장합동총회가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 수급의 어려움과 목사 부족 사태를 해소할 대안으로 목사 안수 전 목회사역 의무화와 함께 여성사역의 활성화, 정년 연장안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당장 부교역자 수급도 어렵고 불과 몇 년 뒤면 목사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전망 속에서 예장합동 총회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부교역자 수급을 위해 목사 안수 요건에 지방교회나 소규모 교회에서의 목회 경력 2년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목회자 수급이 어려운 교회는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100명 미만의 교회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의무적으로 사역하는 걸 목사 조건으로 하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교회나 대형 교회는 나중에 부목사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성사역자 수급을 위해 여성의 목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는 여학생 수는 50명 안팎으로 전체 입학생의 15% 수준입니다. 다른 교단 신대원에 비하면 여학생의 비율이 크게 낮습니다.
입학생 수도 절대적으로 적은데 목사 안수 문제로 졸업 후에 다른 교단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합동총회에서 여성 사역자 수급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이 증대하는 만큼 여성 사역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어 신학적인 논란과 별개로 이들의 목회 참여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년간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이 472명입니다. 안수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절대 필요로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현행 70세인 목사의 정년 연장안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수급 불균형의 시점을 잠시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덧붙었습니다. 이 밖에 인구 감소와 교인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교회 간 합병이나 노회 간 합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갈등 없이 교회 재편을 할 수 있는 총회 차원의 지침 마련도 불가피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목회자 수급 대안을 검토해 필요한 내용은 오는 가을에 열릴 제109회 정기총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식목일을 맞아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카시나무 830그루를 심었습니다. 굿피플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 회복을 위한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며 강릉과 울진 등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해 지금까지 총 2만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굿피플은 이번에 심은 아카시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로서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산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복원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또다시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세군도 지난 1일 강원도 영월군 남면 야산에 헛개나무 묘목 500그루를 심는 식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2022년 산불로 소실된 영월의 산림 복원을 위해 이번 식목 행사를 포함해 묘목 1000그루를 지원했습니다. 국내 선교 초기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친 감리교 로제타홀 선교사와 아프리카 의료 선교에 힘쓴 전 박상은 샘병원 원장이 각각 국민훈장 모란장과 국민훈장 성묘장을 받았습니다. 고 로제타홀 선교사는 오늘 제52회 복원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회 의료 선교사로서 43년 동안 여성과 어린이를 치료하며 병원과 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고 박상은 샘병원 미션 원장은 2006년부터 의료시설이 없는 아프리카 소외 지역을 방문해 무료 진료 봉사 활동을 펼친 점과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16개국에서 주민 보건 진료 사업을 선도한 공로로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4월 7일 보건의 날을 전후해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서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이 총선을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6개 큰 항목에 각각 2개에서 4개의 작은 항목을 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큰 항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도덕성.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셋째, 정책 수행 역량. 넷째, 지역정책 공약. 다섯째,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여섯째,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평가. 이렇게 6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 자료 발굴 방법을 소개합니다. 선관위에서 발송한 선거 공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재 자료, 인터넷 검색, 개별 후보 사무실의 질의, 이렇게 4개 항목입니다. 이 자료는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2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증 항목을 나열하면서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풍토가 총선 전국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죽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귀여운 표현과 유사하지만 아픈 표현들이 정치권에 넘쳐납니다. 후보자가 어떠냐, 정당이 어떠냐 관계없이 무조건 그 후보자, 무조건 그 정당을 지지하는 문화가 대세입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분석해야 하겠습니다만 정치권에 일종의 종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권력에 관해서 비판적 시각을 잃으면 그 권력을 부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여한 그 권력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권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도덕성을 첫 번째 기준으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두 번째 기준으로 두고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후보에 대한 검증 자료 발굴 방법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권자라면 선거에서 자신의 선택을 위한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을 바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춘 국민은 그 미래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필터링 없이 유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선택은 우리의 미래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적어도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라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기대기보다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발굴하고 그 정보를 해석해내는 자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유권자의 선택 능력은 유권자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른 선택을 위한 자기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어느 때보다 혼탁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후보자는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유권자에게 넘어왔습니다.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력 사용의 기회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위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에게 진지한 총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